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 연구소 CBS 조태임 기자, 뉴스톱 김준일 대표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6월 1일 지방선거와 보궐선거의 날이 밝았습니다. 조태임 기자. 네, 맞습니다. 지방선거를 통해 이제 시도지사, 기초단체장, 구의원, 시의원 등을 뽑는 건데요. 그야말로 정말 제 생활과 밀접한 지역 일꾼을 뽑는 선거입니다. 그렇죠. 예, 후보들과 각 당은 어제 자정까지 유세 총력전을 펼쳤는데요. 네. 각 당 지도부가 어제 어디를 갔는지를 보면 격전지가 어디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제 투트랙 행보를 보였는데요. 이준석 당대표는 제주로 향했고요. 이재명 후보의 그 김포공항 이전을 막판 최대 쟁점화하기 위한 것이죠. 네. 권성동 원내대표 등 지도부는 아침부터 경기도로 총 집결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경기지사의 승리가 이번 지방선거의 승리라고 말했는데요. 그만큼 이재명 후보가 직전까지 경기지사로 있었던 지역이고 또 수도권인 만큼 큰 비중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투트랙으로 경기 지역과 제주 지역에 어제 집중했다. 그리고 네. 마지막은 청계광장에서 마무리를 네, 지었더라고요. 맞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으로 가보죠. 네, 민주당은 충청에서 시작해 서울로 올라오는 동선이었는데요. 대전과 세종은 2014년과 2018년 민주당에서 이렇게 승리했던 곳인데 예. 이번에 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갈등을 빚었던 윤호중, 박지원 공동 상임선대위원장은 어제 세종과 대전을 잇따라 원팀 행보를 보였고요. 오후에는 두 위원장은 경기로 향했는데 역시 경기도. 네, 윤 위원장은 자신의 지역구인 구리로, 박 위원장은 광명에 들린 후 이제 저녁에는 용산역 광장에서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 집중 지원 유세로 마무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포공항 이전과 관련한 공세에 집중했다면 민주당은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 재산 축소 신고와 관련한 공세에 집중했습니다. 예, 민주당은 이제 중부 지역과 역시 경기 이렇게 네. 집중했고 마지막은 서울에서. 용산에서 네네네. 마무리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선에 출마한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은 어제 아침부터 마무리까지 계양구 지역구 유세에 공을 들였습니다. 어제 그 용산 민주당 마지막 집회 용산에서 벌어진 건 정말 총 집결했는데 총괄상임선대위원장 이재명 후보는 안 나타나셨더라고요. 그만큼 아무래도 다급했다는. 그만큼 절박하다는 네, 얘기겠죠. 자신의 선거가. 자, 김준일 대표는 어디에 주목하셨습니까? 일단 뭐 최종 스코어 예측 뭐 하면은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4에서 6 정도 보고 있고 국민의힘에서는 9에서 13 뭐 이 정도 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그러면은 같아요. 9 플러스 알파, 4 플러스 알파? 예, 이렇게. 그러니까 접전 지역이 한 4군데 정도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사실은 이번 지방선거는 큰 굵직한 이슈가 없었는데 결국은 굵직한 이슈는 이재명이 돼 버렸습니다. 이재명 고문이 이제 후보로 나옴으로 인해 선거에 나옴으로 인해서 네. 굵직한 이슈가 이재명이 됐고 거기에 부산물로 김포공항 이전이 돼 버렸죠.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라는 건데 결국 민주당은 지금 경기도 그리고 이재명 이 조합이 어떻게 성적을 거두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향후에 이제 민주당의 어떤 방향성, 운명도 결정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 물론 굉장히 어려운 선거지만은 과반은 일단은 거의 국민의힘이 가져간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재명도 승리하고 경기도 김동연도 승리한다. 자, 그러니까 숫자에 있어서는 이제 여당이 유리하고 뭐 지금 승리할 것으로 거의 보이는데 경기도와 인천 계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이제 달라질 수 있다. 4가지 조합이 나오죠. 예.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이재명, 김동연 모두 승리했을 때는 어찌 됐든 이것도 또 젖잘싸가 이제 되는 거예요. 졌지만 잘 싸웠다. 예, 졌지만 잘 싸웠다. 그리고 우리가 참 선전했다라고 해서 이제 민주당의 이재명 고문이 많이 힘을 받겠죠. 그래서 8월 전당대회에서도 큰 힘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선전이 될 것이다. 선전. 이재명 승리했는데 김동연이 경기가 패배했다라고 하면은 힘이 많이 빠질 겁니다. 아하. 어찌됐든 뭐 본인만 살아오고 나머지 선거에 총괄선대위원장이었잖아요. 네. 영향을 못 줬다라는 이제 비판에 시달릴 거예요. 이재명 패배하고 경기도가 승리했다라고 네. 한다라면 민주당으로서는 안도의 한숨을 쉬지만은 이재명 고문은 8월 전당대회 나오기가 좀 약간 애매한 상황이고 그렇겠네요. 만에 하나 이재명, 경기도, 김동연 모두 질 경우에는 뭐
좀 거치게 얘기하면 초상집이죠 이러면은 거의 뭐 음. 이제 완전히 이제 민주당은 쇄신론이 강하게 힘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안철수 후보는 어쨌든 지금 뭐 당선이 좀 유력한 상황이잖아요. 예. 3선 중진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면 이제 당 대표 내년 5월에 있을 당 대표 선거에 도전을 하면서 당권장악에 나설 가능성 뭐 이런 것들이 조금 이 선거 이후의 결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선거 결과 자체도 중요하지만 오늘 선거 결과가 향후 양당의 운명, 또 대선 주자들의 운명을 가를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선거 막판에 AI 윤석열 영상이 지금 파장을 일으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AI 윤석열 영상 누가 만든 거고 내용은 뭐예요? 이게 만든 거 이제 대선 기간에 만들어졌던 건데 그 국민의힘 남해군수 후보가 이 영상을 활용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아. 그 영상에 보면은 뭐 윤석열 대통령이 남해군수를 지지합니다 이런 메시지가 써 있거든요. 음흠. 그렇다 보니까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대통령의 선거 중립 의무 위반 아니냐 이렇게 문제를 지적하고 아니 있고 대선 기간에 만든 건데 남의 군수를 지지합니다가 어떻게 나올 수가 있어요? 일단 그 영상 화면만 보면 화면만 가지고?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하하. 예, 그 전후 사정까지는 이제 생각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탄핵까지 언급을 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민주당이 지금 제정신이 아니다. 탄핵 언급한 건 대선 불복이다 이렇게 맞서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AI 기술이라는 게 사실 최근에 나온 기술이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선관위에서도 규정이나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로 인해 뭐 처벌을 한다던가 할 수 있는 규정이 없고 그리고 앞으로 이런 문제는 계속 드러날 수 있다. 그렇다면 제도 정비를 빨리 해야 되지 그러네요. 않겠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실제로 연기를 한 건 아니고 그렇죠. 후보가 갖다가 따다 쓴 거예요. 그 얼굴에 음성 입혀서 하는 거 딥페이크 영상 뭐 계속 딥페이크. 대선 기간에도 그렇죠. 나왔던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규정이 아직 없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논란이. 옛날에는 사진을 이렇게 네. 같이 찍은 거를 많이 홍보를 하고 맞아요. 옛날에는 자기만 그 뽀샵이라고 하죠. 오려가지고 그 대통령 옆에다가 붙이고 합성으로. 막 합성으로 막 이런 게 논란이 됐는데 예. 방금 얘기했듯이 이제 영상이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거에 대해서 그러네요. 가이드라인이 생겨야 되고 어쨌든 이거는 고발이 지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선관위와 경찰의 조사로 수사로 이제 이게 어떻게 불법인지 아닌지가 좀 판가름이 날 것 같아요. 자, 그런 일까지 어제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죠. 고개 숙인 대통령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예, 특별감찰관을 놓고 시끄럽습니다. 그 대통령의 배우자와 사촌, 친족 그리고 또 수석 비서관 이상의 공무원 등을 감찰하는 대통령 직속기구인데요. 대통령 직속기구 특별감찰관. 네. 근데 그제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특별감찰관제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 이런 메시지를 시사하는 발표를 했어요. 맞아요. 특별감찰관 폐지는 사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과는 좀 다른 것이거든요. 왜냐면은 민정수석실을 폐지했으니까 그게 공약이었잖아요. 그러면은 민정수석이 감시하던 그 대통령 주변은 어떻게 하느냐 했더니 특별감찰관 두면 된다 이거였거든요. 그리고 또 윤석열 정부의 문재인 정권에서는 사실 고위공직자 그 범죄수사처와 기능이 중복된다는 이유로 특별감찰관을 두지 않았는데 네. 국민의힘 야당 시절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비판을 해왔고 윤석열 대통령도 당선인 시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 특별감찰관 임명을 약속을 했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약을 뒤집게 된 거죠. 그래서 논란이 일었어요. 네, 그래서 어제 대통령실 관계자가 다시 여야가 특별감찰관 후보를 추천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법에 따라 지명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뭐 그런 말이 바뀐 거예요. 하루 만에 뭐요? 또 말이 바뀐 거죠. 근데 이 과정에서 윤핵관 논란도 다시 일고 있는데요. 그 폐지에서 다시 유지로 기류가 바뀐 게 대해는 그 윤핵관이라 불리는 장제원 권성동 의원이 대통령 의중은 그게 아니다. 대통령실 참모들이 잘못 알고 있다. 공개적으로 이제 질타를 한 뒤에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럼 제 궁금증. 그러면 특별감찰관을 폐지한다라고 시사하는 브리핑을 했을 때는 대통령 의중과 상관없이 대통령실 참모들이 그냥 마음대로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건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나 이제 장제원 의원이 그렇게 주장이 바라보는, 그래요? 네, 그렇고요. 근데 어쨌든 그 장제원이나 권성동 의원의 교통 정리로 좀 일단 정리는 됐는데 사실 윤종업 국무조정실장 낙마부터 해가지고 뭔가 여건이 그 대통령실 여건에 끌려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런 일이 계속 쌓이면 당정 갈등의 불씨가 되지 않겠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감찰관이 폐지가 오르냐 유지가 오르냐는 일단 차치하고 별개의 문제로 놓고 자꾸 여당이 이런저런 모습에 대해서 논평하고 훈수를 뭐 하는, 하는 네, 모습은 네, 또 네. 별개로 볼 수 있다. 김준일 대표. 예. 윤핵관 대 대핵관에서 대핵관의 완패.
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대해과는 뭐예요? 대통령실의 핵심 관계자죠.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청해관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조금 우리 청취자분들이 아시면 되는데 이제 청와대에서 관례적으로 핵심 관계자다라고 하면은 예. 비서실장, 실장급 아니면은 이제 수석급을 얘기를 해요. 그럼 여기에는 지금 5수석밖에 없잖아요. 실장하고 2실장, 5수석이니까 7명 중에 뭐 한 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대통령 실장이나 수석이라고 하면 한마디로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라는 소위 말해서 끝발이 날리는 거잖아요. 근데 윤핵관들한테 다 고개를 숙였고요. 장제원 의원이 뭐라고 했냐면은 네. 대통령실은 크게 각성해야 된다. 각성해야 네, 한다. 대통령실의 분발을 기대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어저께 대통령실 이 핵심 관계자가 대핵관이 나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네. 혼선은 저의 실책. 그런 점에서 분발하겠다. 제가 이렇게 굴욕적인 대통령실 관계자의 멘트를 본 적이 없습니다. 와. 분발하겠다라는 분발해라라고 하니까 분발하겠습니다. 어허. 이게 그러니까 방금 아까 전에 그 조태인 기자가 얘기를 했듯이 지나치다 월권이다라는 여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물론 이제 뭐 혼선이 있었어요. 그 전날 뭐라고 얘기했냐면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가 네. 특별감찰관이 과거에 한 게 별로 없고 기존 수사기관이 측근 감시를 잘할 수 있다라는 게 윤 대통령의 의중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를 윤 대통령의 의중 그게 아닌데 당신들이 잘못한 거야라고 했거든요. 실상은 알 수 없습니다. 윤 대통령이 실제 그런 생각을 했는지 그런 아니면은 생각을 해서 대통령실이 발표했는데 여론을 보고 어차 여기 아니네 싶어가지고 윤핵관 통해가지고 이렇게 또 그런 모양새로 뒤집는 걸 수도 있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만약에 뒤에서 조율을 하는 게 아니라 페이스북에다 올려가지고 분발을 촉구한다, 각성해라 이런 식으로 그건 또 하고 다른 문제다. 고개를 숙이고 뭐 이런 식의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비선까지는 아니죠. 비선은 아니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 당정 관계의 문제이긴 한데 너무 윤핵관이 강하게 나오는 게 너무 오히려 공개적으로. 그러니까 뭐 윤핵관들은 왜 그랬을까? 그러면 당장 지방선거 앞두고 내로남불 약속 파기 이게 지방선거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 네. 뭐 이게 이제 국정 부담 운영의 부담 뭐 가능성까지 본 거예요. 뭐 장제원 의원이나 권성동 그러니까 좋게 원내대표가. 해석하자면 바로 예, 그 예. 점인데. 예.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실이 잘못 가고 있으면은 정부 여당에서 브레이크를 확실하게 건다라는 쪽으로 본다면 이게 좋은 쪽으로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고 또 좀 안 좋은 쪽으로 보자면은 이게 무슨 뭐라고 해야 돼요? 국정에 너무 관여하는 것 혹은 기선제압 뭐 국무 책임 총리인데 사실은 책임 국무총리까지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여당 뭐 이렇게 볼 수 있고 양면성이 있네요. 그럴 거면은 본인들이 대통령실에 들어가서 비서실장을 하든 아하. 수석을 해야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맞느냐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어찌됐든 예, 이런 예. 관계들을 조금 눈여겨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이렇게 좀 미묘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점. 조태임 기자. 네, 그리고 이제 대통령실에서는 어제 김건희 여사를 보좌할 부속실 직원들이 필요하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최근에 김건희 여사 사진이 왜 팬카페 등을 통해서 먼저 공개되면서 논란이 있었잖아요. 특히 뭐 다른 사진은 차치하고 뭐 산책하고 이런 사진 차치하고 대통령 집무실에서 그 반려견을 안고 찍은 사진, 네네. 자리에 앉아가지고 찍은 사진 이게 김건희 여사가 팬카페에 건네서 팬카페 위에 올라온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거기는 지금 보안이 지켜져야 되는 그쵸. 곳이거든요. 네. 거기 출입하려면 다들 핸드폰 뒤에다가 스티커 붙이고 들어가는 네, 데거든요. 네, 네. 이거 이대로 괜찮냐 이 얘기가 나온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뭐 공식적인 루트가 아니라 그렇게 사적인 경로로 사진 유출되는 게 맞느냐,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보안구역의 사진을 그렇게 찍는 게 맞느냐 이런 논란이 있었고요. 원래는 사실 윤 대통령이 영부인이라는 호칭도 쓰지 않고 그리고 영부인을 영전하는 그 이부속실도 폐지하겠다 이렇게 밝혔었는데 이런 논란이 계속 일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조금 관리가 필요하겠다 이런 인식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그 사진 찍는 문제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안 하고 대통령실에서 찍기로 한 거예요. 공식 뭐 사진사가 어떻게 네, 정리됐어요? 제가 사실 그 부분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좀 논란이 이어지고 있던데 어떻게 정리되는지 확인을 좀 부탁드립니다. 하나 더 보죠. 울진 산불 이틀 만에 밀양 산불. 밀양 산불 밤새 진화 작업이 계속됐습니다. 네, 어제 오전 9시 30분쯤 경남 밀양의 한 야산에서 시작된 산불이 그 건조한 대기와 강한 바람으로 타고 확산되면서 네. 그 긴 불띠가 한 7.2km까지 이어졌습니다. 네. 뭐 40여 대 진화 헬기 1,600여 명 인력 투입해 주불 진화에 나섰지만 어제 바람이 초속 11m의 강한 바람이 불면서 불길이 잡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산림청 일몰 후에는 이제 열화상 드론과 야간 진화 체계로 전환했는데 그
아침까지 지금 20시간 넘게 진화 작업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아이고. 네, 산불 피해 면적은 298헥타르에 이르고 새벽 5시 기준 진화율은 43%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화재 원인에 대해서는 조사 중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사실 자연발화는 거의 없다. 대부분이 이제 사람의 부주의다. 인위적인 산불이 원인으로 보면 된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아직 그러면 원인 못 찾은 네, 거예요? 아직은 확인 중에 발화 있습니다. 지점은 찾았습니까? 네. 그리고 불이 난 산 아래에서는 민가와 축사, 농공단지 등이 있었는데 네. 불이 확산하면서 인근 마을 주민과 요양병원 환자들 600여 명이 대피 체육관이나 인근 병원, 학교 등으로 대피했습니다. 네. 그리고 좀 특이한 점은 밀양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수감자 400여 명도 대구 달성구의 대구교도소로 임시 이송했습니다. 산불로 인한 피해로 예방하기 위해 재소자들이 대거 이동하는 것은 좀 이례적인 모습이기도 합니다. 지금 엄청 가물어요. 예. 엄청 건조해요. 어느 정도냐면요. 예. 충청남도 같은 경우에는 한 달 원래 평년이 93mm, 5월 달에 93mm 왔거든요. 올해는 5.3mm 왔습니다. 그러니까 평년 대비 5.7%. 그 정도로 비가 아예 안 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전국이 난리가 났고요. 북한이 지금 심각한데 CIA가 네네. 그 월드 팩트북이라고 북한 상황에 대해서도 보고서를 냈는데 네. 지금 엄청나게 가뭄이 심해가지고 지금 식량난이 있잖아요. 지금 굉장히 많은 고난의 행군에 준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밀양 산불 진화 소식 기대합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